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부산에서 클럽발 2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0대 확진 환자가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 그리고 친구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2명의 추가 확진 환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아버지와 1살 조카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부모 집에서 함께 머물다 가족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카인 1살 아기는 엄마와 함께 입원했습니다.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다 본인의 본가에서 같이 생활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접촉이 일어난 것으로. 이 남성의 친구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함께 커피를 마셨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클럽의 20대 확진 환자를 통해 가족과 친구 3명이 2차 감염된 겁니다. 이 환자의 직장은 건물 대부분이 폐쇄됐지만 다행히 직장 내 감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39번 환자의 직장 동료는 모두 11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격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에 대해서 검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모두 음성입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해운대 수족관과 식당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태원 일대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부산 거주자는 236명으로 파악됐지만 이동통신 3사의 무선 기지국 분석 결과가 나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연락처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것들을 묻지 않고 저희가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을 다녀간 인천 107번 확진 환자가 부산 광안리와 서면 일대 식당과 숙박시설 6곳을 들른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가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최근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었죠. 근데 범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담당 구청은 이탈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습니다. 자가격리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기 때문인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신용카드를 훔쳐 경찰에 붙잡히고도 또다시 집을 나선 40살 A씨. 관할구청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A씨가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앱은 격리지를 등록해 위치 정보 신호를 감지해 작동하게 돼 있는데 일정 거리 떨어지거나 2시간 동안 동작이 감지되지 않을 때 전담 공무원에게 알림이 울립니다. 하지만 동작 감지 기능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만 작동하고 야간엔 작동하지 않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휴대전화를 두고 충분히 야간에 이탈이 가능한 겁니다. 시침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우리가 체크를 안 한다고요. 공통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 밤에는 한밤중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앱으로 건강 자가 진단을 해주면 보건당국이 격리지 이탈을 알 수 없는 데다 위치 정보 신호가 실내에선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한번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게 채우는 안심밴드도 지난달 27일 이전 격리자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특정 운영체제 휴대전화에선 연동이 되지 않아 다른 기종의 휴대전화를 빌려줘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승인 절차가 2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승인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에 새로 바뀐 버전이 이제 등록이 돼가지고 그 새로운 버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안심밴드를 이제 착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이 된 겁니다. 부산의 자가격리자 2,300여 명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람은 모두 25명. 부산시는 불시 검문을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자 스스로가 격리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서울 이태원 일원을 방문해 자가격리 중인 부산시 교육청 소속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0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부산시 교육청은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 기간 이태원 방문 여부를 확대 조사한 결과 클럽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들른 교직원 14명을 확인하고 자율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만 명 줄었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수치인데요. 일시 휴직 상태인 취업자 수도 2달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진행되는 부산 고용센터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당 주방에 일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쉬라 이래서 쉬어갖고 이제 식업 탈모가 돼서 이제 오늘 왔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취업자 수는 160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명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월 기준 취업자 수 7만 3천여 명이 줄었던 지난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4월 부산의 고용률은 54.3%로 지난 1월 이후 넉 달 동안 감소세입니다. 4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한 8만 4천여 명으로 실업률도 올 들어 계속 높아져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만에 5%대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부문 3만 6천여 명, 서비스업 부문 1만 8천여 명, 건설업도 1만 1,000명, 취업자 수가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 30대 젊은 층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일시 휴직 상태의 취업자도 지난 3월 11만 5천 명, 4월에는 11만 명으로 2달 연속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시 휴직 취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지난 3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기업의 신규 채용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구직 활동을 중단하면서 20, 30대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려됐던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고용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밀수입한 담배를 환적 화물로 속여 수억 원을 챙기려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64만 갑에 이르는데요. 부산 세관의 단일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수출된 담배를 싸게 사들인 후에 국내로 들여와 옮기는 과정에서 세관 당국 레이더에 걸린 겁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절단기로 끊어내자 가지런히 쌓인 박스 더미가 드러납니다. 그 안에 든 건 수출용 국산 담배. 37살 A씨 일당은 동남아로 수출된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에서 되팔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북항에서 이제 신항으로 운송 과정에서 비밀 창고에서 이제 물건을 내리고 다른 물건으로 실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A씨 일당은 국내에서 최대 6,500원에 팔리는 담배를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한 갑당 1,000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세금이 거의 없는 수출용 담배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겁니다. 일당은 이렇게 사들인 담배 64만 갑을 먼저 캄보디아로 모았습니다. 이후 담배를 가방이라고 속인 뒤 부산항으로 들여왔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환적 화물로 위장했습니다. 물건을 옮겨 싣는다며 담배를 부산항 인근 창고로 가져와 실제 가방으로 바꿔치다 걸린 겁니다. 압수된 담배들이 쌓여 있습니다. 시가로 치면 약 28억 원 정도인데 이걸 모두 되팔았다면 5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세관에 적발된 담배 밀수입 사건 중 단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건. 부산 세관은 통관책인 A씨를 구속하고 운반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으며 총책과 자금책 등 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가던 초등학생을 구한 부산교육청 한빛학교 교직원 박용규 교육지도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박용국 교육지도사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쯤 양산시 동면 양산천 부근에서 자녀들과 낚시를 하던 중 하천에 빠진 초등학교 4학년 A군을 물에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이 같은 선행은 학생들의 가족들이 최근 부산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수습에 관여한 부산시 정무라인 인사들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정무라인 등 관련자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인사들이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공증 과정 등 사건 수습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와 과정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클럽과 감성주점 등의 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경찰도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젯밤 8시부터 12시까지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행정명령 대상업소 72곳은 모두 휴업 중이며 기타 유흥업소 173곳은 방역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정명령 준수 여부와 관련해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며 이태원 클럽발 감염 우려자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부산시 등과 함께 추적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도시고속도로 수영-강변대로 분기점에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